오늘도 잔잔한 물결 같은 평온한 시간을 함께합니다. 잔잔한결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익숙하신가요?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죄인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분명히 선을 넘은 건 상대였는데 끝내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떠나질 않습니다. 괜히 그 말을 했나 싶고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맴돕니다. 혼자 몇 번이나 되짚어보며 잠 못 들어 뒤척이는 밤 말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은 일인데 나 혼자 곱씹으며 마음은 또 왜 이리 무거운지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또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맞추느라 늘 내가 먼저 참아버렸던 그날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역할은 늘 내 차지였을까? 상처를 받은 쪽은 나인데 사과는 왜 항상 내가 준비하고 있었을까 말입니다. 성격이 약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여려서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어떤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르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하라고 조언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시다 보면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던 감정들이 서서히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왜 늘 나에게로 돌아왔는지도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잠깐만 더 함께 가보시죠. 마음이 왜 항상 먼저 미안해졌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명절날 풍경입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TV 앞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핸드폰만 봅니다. 그런데 부엌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님,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매번 그렇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최영심 씨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명절날은 영심 씨가 몸이 안 좋아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왜 저래? 오늘은 뭐 기분이 안 좋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눈빛에 이런 메시지가 담깁니다. 원래 네가 하던 거잖아. 이 순간 최영심 씨는 깨달았습니다. 배려해서 했던 행동들이 당연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요. 사람의 본성에는 아주 솔직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알도 먹히지 않을 사람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요구하고 존중은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을 시스템처럼 사용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지만 늘 웃고 챙기던 사람이 한번 조용하면 난리가 납니다. 너답지 않다.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이건 악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운 사람보다 편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더 사용합니다. 착함은 반복되면 당연함이 됩니다. 아픈데도 일하는 사람, 힘들어도 웃는 사람, 서운해도 참는 사람. 이 모습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저 사람은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단 한 번 힘들다고 말하면 이해가 아니라 당황이 먼저 나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때 착한 사람은 또 한 번 마음속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참을걸. 하지만 예민한 게 아닙니다.
한계가 온 것입니다. 늘 양보하던 사람이 이번엔 못하겠다고 하면 늘 이해하던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즘 변했네. 이기적이 됐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착함을 자기가 받을 몫으로 계산해 놨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익숙해진 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존재다. 매번 받던 친절, 매번 받던 배려.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당연함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요구받는 이유는 그만큼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왔다는 이유로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 했나? 괜히 거절했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해지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답은 착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오래 알던 사람과 최근 뭔가 어긋났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연락 횟수도 줄고 만나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대로 멀어지는 건가? 관계가 끝나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을 먼저 꺼냅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있어? 내가 뭐 잘못했으면 말해. 요즘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상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자신을 죄인 자리에 앉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의견을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쉽게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내 말이 무거워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이 사람과 한 번만 대화합니다. 라고 알립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이 사람과 앞으로 계속 만날 예정입니다. 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주제로 대화하게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번만 만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끝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만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의견이 달라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며 자기 입장을 접었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느끼면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는 만들기 어렵고 오래된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나이에 친구 잃으면 이제 친구는 못 만든다. 가족이라도 한번 틀어지면 끝이다.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지켜야 한다. 이런 두려움이 사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에 금이 갈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먼저 물러섭니다. 내가 양보할게. 내가 이해할게. 내 탓이야. 이건 성숙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상대가 편해질 거야. 내가 죄인이 되면 관계는 유지될 거야.
미안하다고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죄인이 되어서 유지한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이 계속 낮춰서 겨우 이어가는 관계일 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울 때다.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우면 사람은 자기를 먼저 버립니다. 그게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안해했던 건 진짜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남을까봐, 관계를 잃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지킨 관계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진짜 관계는 죄인이 되지 않아도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죄를 떠안아온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까요? 그 본성을 조금 더 날카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합니다. 이번에도 네가 좀 이해해. 너는 원래 잘 참잖아. 그 정도는 넘어가줘. 이 말들에는 아기가 없어 보입니다. 부탁처럼 들리고 믿음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참지 뭐. 그런데 이 장면이 몇 번 반복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탁이 아니라 통보가 되고 양해가 아니라 당연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예상 못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이해해줘야지. 네가 아니면 누가 참아?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선을 넘지 않습니다. 조금씩 넓힙니다. 이때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 사람은 어디까지 괜찮은가? 한 번 넘어가 줬다면, 두 번 이해해 줬다면, 세 번 아무 말 안 했다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구나. 이 정도는 말해도 되는구나. 이건 계획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사람은 거절당하지 않은 영역을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참는 사람은 경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 번은 양보였지만 두 번부터는 기본값이 됩니다. 괜찮아. 신경 안 써. 별일 아니야. 이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상처받지 않나 보다. 저 사람은 다 받아주나 보다. 그래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말투는 점점 편해지고 배려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왜 갑자기 그래? 예전엔 괜찮았잖아. 이때 참아온 사람은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지만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선이 넘어진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익숙해지면 조심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괜찮아? 물었는데 이제는 묻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받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됩니다. 큰 싸움도 없고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한쪽만 계속 선을 양보해 왔을 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허락받은 것보다 허용된 것을 더 멀리 가져간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허락으로 바뀝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입니다. 참을 때마다 경계는 조금씩 무너졌고, 그래서 더 많은 걸 요구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참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다음은 가장 깊은 본성, 스스로 죄를 쓰고 나서야 편해지는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걸리는 일이 있어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말을 하고 나면 순간 숨이 놓입니다. 아까는 내가 좀 예민했어. 괜히 그랬다, 미안해. 그 순간 상대가 뭐라고 하든 마음이 잠시 가벼워집니다. 그래도 말은 했네. 이제 끝났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또 참고, 또 불편하고, 또 미안해하고. 어째서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솔직합니다. 애매한 상태를 가장 못 견딥니다. 내가 옳은지 틀린지 모를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 불확실함은 계속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더 쉬운 선택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이 순간 모든 게 단순해집니다. 누가 잘못인지 정해지고, 상황은 정리되고, 관계는 일단 유지됩니다. 사람은 모호한 불안보다 확실한 불편을 더 견디기 쉬워합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성이 하나 더 나옵니다. 죄책감은 자기를 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멈추게 해줍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결론 내리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 안 해도 되고, 누가 옳은지 따지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잘못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칠 때마다 이 버튼을 누릅니다. 관계가 복잡해질 때, 감정이 버거울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그때 선택하는 게 미안해지기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넘기려는 선택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기본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좀 더 조심했어야 했나? 내가 참을 걸. 이건 생각이 아니라 몸의 밴 반응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수록 더 자주 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가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편한 자유보다 익숙한 굴레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미지다. 미안해지는 건 아픕니다. 하지만 결과를 압니다. 반면 버티는 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죄를 택합니다. 아는 아픔이 모르는 불안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꼭 붙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벌주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지쳤던 겁니다. 죄책감은 여러분의 본심이 아니라 지친 마음의 도피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유는 다 나왔습니다. 왜 늘 죄인이 되었는지, 왜 그 자리를 못 벗어났는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안해진 뒤에도 여전히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왜 그런가가 아니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 죄인이 되지 않도록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말할까 하다가 이렇게 넘깁니다. 괜히 말해봐야 뭐해? 지금 말하면 분위기만 깨질 거야. 내가 참으면 되지.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피곤해지고 예전만큼 반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이 나옵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속이 좁은가? 이때부터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간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부분 자기에게 불리합니다. 말 안 한 내가 잘못이지. 상대는 몰랐을 거야. 내가 이해해야지.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침묵은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거리를 만듭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서 잘못했는지. 그러면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말하지 않은 사람은 또 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말이 쌓입니다. 또 저렇네. 이럴 때마다 너무 지친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 지점에서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말 안 하면 어른이다. 침묵이 배려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침묵이 반복되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당신을 점점 모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문장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방향만 바꾼다. 상대를 향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나를 향합니다. 이제는 모든 걸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죄인 자리에 앉히지는 말자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것과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침묵은 감정을 안으로 삼키는 선택이고 성급한 정리는 감정을 덮어버리는 선택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죄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너무 빨리 끝내려 들지 말자는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마음에 걸려서 집에 와서도 생각하고 누워서도 곱씹고 새벽에 깨서도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결론으로 갑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걸로 하자. 그래야 편해진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합니다. 마음이 낮춰지는 순간 편해집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마음 한쪽이 다시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정리된 게 아니라 덮어진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겪게 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바로 정리하고 결론 내리세요. 두 번째 그룹은 지금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일기에만 적으세요. 며칠 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정리한 그룹은 그 감정을 더 자주 떠올렸고 불편함도 오래 갔습니다. 반면 미뤄둔 그룹은 감정의 강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감정은 빨리 끝내려 할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성이 나옵니다. 사람은 감정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덮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빨리 닫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모습만 바뀝니다. 서운함이 죄책감으로, 분노가 미안함으로, 불편함이 자기 비난으로. 감정이 해결된 게 아니라 방향만 안으로 돌린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열린 상태를 못 견딥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 결론 나지 않은 관계, 애매한 감정들. 그래서 어떻게든 닫으려 합니다. 사과로든 포기로든. 하지만 닫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으로 쌓일 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즉시 치료하려 들수록 더 깊어진다. 시간이 최고의 의사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처리하려 들지 말고 잠시 놔두는 것도 치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는다고 미숙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결론 내리지 않는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에게 시간을 주는 선택일 뿐입니다.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선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가? 기다린다고 해서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빨리 자신을 정리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감정을 빨리 정리하려 했을까요? 대부분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에게 이해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안해하면 이해해주겠지. 내가 정리하면 어른스럽게 보이겠지. 내가 먼저 접으면 관계는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감정보다 먼저 이해받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감정과 함께 나만 사라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화가 어긋나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도 이해는 돼. 겉으로 보면 이해심 깊고 성숙한 어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관계가 쌓일수록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대화하기도 지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사람의 본성이 하나 드러납니다. 사람은 이해해주면 나도 이해받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정도면 나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해는 상대의 의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태도입니다. 그 선택에 반드시 보상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많은 조사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해심이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부탁을 자주 받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해심이 많다고 평가받는 사람일수록 부탁을 더 자주 받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운해하거나 놀랐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평소 단호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거절해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요구를 받고 거절하면 더 큰 실망과 배신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이해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해만 있고 자기 자리가 없을 때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지만 없는 사람도 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쉽게 무시되고 쉽게 요구받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생깁니다. 왜 나만 이해하지? 왜 나는 이해받지 못하지? 그 순간 사람은 또다시 자기를 죄인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이해해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모든 걸 이해해주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건 나도 좀 어렵겠다.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네. 의외로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조용히 남기겠습니다. 모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해하면서도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오래 편한 사람입니다.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이해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기 전에 나를 먼저 잃지 않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 되어왔던 건 말을 못해서도 용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려 했고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고 상처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옳았느냐를 지금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중간에 몇 번은 멈추셨을 겁니다. 아, 이거 내 이야기네. 나만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 가지만 바랐습니다. 듣는 분들이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되기를,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는 그 습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시기를.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양보하는 게 성숙한 거다. 그래서 참았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입니까? 존중도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함과 더 많은 요구와 혼자만의 미안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그건 나도 힘들다. 거절해도 됩니다. 오늘은 못하겠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틀리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홀로 참고 견뎌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고 미안해해도 됩니다. 그래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대만이 알 수 있는 지혜, 우리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잔잔한결이었습니다.